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법원이 서울중앙지검이 낸 이 김건희 회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째로 기각했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예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권을 가지고 수사하도록 한 그런 사건입니다. 윤석열 가족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추미애 장관의 채널A 사건 때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해서 무리를 빚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과도하게 따냈다는 이 사건인데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통째로 기각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망신입니다. 자,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전부 다 굉장히 다급한 모양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대전지검이 원전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 첫날 윤석열 총장 부인 잡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통째로 기각당한 겁니다. 통쾌한 일입니다. 아무튼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런 1년에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또 이런 망신을 당합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법원에 의해 기각당하는 그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수사팀이 김건희 씨에게 임의 수사 의사도 묻지 않고 곧바로 강제 수사를 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검찰 내에서는 중앙지검이 월성원전 1호기 압수수색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중앙일보는 분석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산업부 뭐 이런 데를 겨냥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하자 윤석열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몰아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회사를 압수수색 영장을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법원은 웃기지 마라, 통째로 기각했다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입니다.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정용환 부장검사는 9일 법원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 이런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익명의 검찰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전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중앙지검은 아예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 회사 측에다가 이런 거를 내달라 또는 뭐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가 밉습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망신을 줘서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가도록 압력을 가는 겁니까? 자, 어쨌든 법원이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검찰의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말했습니다. 자, 이 기각 사유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사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건희 씨 측은 수사팀에서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처럼 이 윤석열 총장을 쳐내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한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이 김건희 씨의 이 협찬, 기업 협찬 문제를 뒤늦게
이상한 시민단체가 고발하니까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반부패 수사부에 배당할 때 반부패 수사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견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사 배당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정도 일을 왜 반부사 수사부에 배당하느냐. 또 하나는 이 사건은 기소하기가 어렵다. 무혐의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절레절레 머리를 젓는 것 같습니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강행한 것은 아닌가. 언론 보도들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보복, 표적, 기획수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경과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난월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포함한 윤 총장 사건 관련 사건을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2부에 배당했습니다. 바로 이날이 대전지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총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추미애, 이성윤, 청와대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자, 정용환 반부패수사 2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라인으로 통합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추미애 라인으로 통합니다. 수사팀에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일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중앙일보는 배당 시기를 두고 빈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사건 배당 사실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고발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 특수배 배당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바로 배당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걸다가 왜 그랬겠습니까? 검사들 중에도 아마도 이게 반부패소에서 할 사건이냐는 의견이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사건 배당, 강제 수사 시도.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이 바라는 윤석열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이 나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합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이미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검찰 개혁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지검장이 원전 수사 보복을 위해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별의별 방안들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 이미 수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 압수수색했다고 해서 그렇게 펄펄 뛰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이중인격자들입니까 혹시?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자, 지들이 당할 때는 그렇고 남들을 공격할 때는 그렇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윤석열 총장 부인을 잡으면 윤석열이 알아서 기어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무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 기획권만 발동하면 총대를 모고 앞장을 씁니다. 그런데 늘 하는 일마다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 하나 제대로 똑바로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오죽 수사를 제대로 못했으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헌정사상 몇 번 없는 3번밖에 없는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을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합니까? tun하게 이 판사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언론 사법까지도 장악했다고 착각을 하는 건지 이 국회에서 보여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오만불순한 모습에 대법원이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예산을 거부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자, 박범계 의원이 지난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의원님 살려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 살려줘요 해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결국 이 법원행정처가 박범계가 살려주세요 해봐요 했던 그 예산을 거부했습니다.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러워서 안 받는다 이런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판사들 사이에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 무슨 쌈짓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판사 출신 친문 실시라는 그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이기도 한 법원행정처장을 앞에 놓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갑질을 했다. 의원님 살려주세요 한번 해봐. 그러면 이 예산 줄게. 야, 정말 심해도 이렇게 갑질을 합니까? 국회의원 배지가 뭐 대단하다고 지금 대법관 앞에서 이렇게 유세를 떱니까? 결국 이 예산은 거부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습니다. 자,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김경수, 이재명 재판 때마다 정치적 재판 때마다 국민들은 또 문재인 정권 눈치 본다 이런 비판을 해왔습니다. 김경수 역시 그래서 무죄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달랐습니다. 앞으로 많은 재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판사들도 김명수 대법원장 말 안 들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동문회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이렇게 갔으면 안 됩니다. 이제 드디어 판사들도 사업 예산을 배정받지 않기로 했다고 조수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이런 사정을 전하면서 상당히 고소하다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해서 논란을 빚었던 바로 그 예산입니다. 3천만 원 정도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예산을 갖다가 가지고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이기도 한 이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에게 유세를 뜬 겁니다. 자, 박범계 의원은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만불순한 태도를 국회에서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하 청와대 행정부가 법원을 우습게 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다 듣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조수진 의원은 오늘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법골 LX USB 제작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 3천만 원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결론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러워서 안 받는 겁니다. 무슨 감사하지만 박 의원이 마련해 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제작 등 준비 과정을 철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라 박 의원에게는 따로 설명드리겠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하며 추후 언론들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게 될 박범계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도 궁금해집니다. 돈 주겠다고 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으로는 이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대단하네요. 법원행정처 조재현 처장 열받은 모양입니다. 안 받아 이 자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수진 의원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 의원의 쌈짓돈이 아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졌다. 짓궂은 생각이 든다. 살려주세요 해봐. 이에 대해 혹시 법원은 그냥 죽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죽지 뭐. 살려주세요 안 해. 자,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런 표현의 질의를 한 것이다.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악의 눈물 흘리면 뭐합니까? 아무튼 오만불